알아두면 쓸모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. 안녕하세요.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.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.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안 수사권인데요.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. 특히 성범죄와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는 검찰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는 1.1획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. 너무 어려운 단어잖아요. 그죠? 많이 들어봤잖아. 많이 저희야 뭐 직업이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뭐 법률 용어 잘 어렵긴 하지만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단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오늘은 보안 수사권은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처럼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앞으로 만약에 뭔가 피해를 봐서 고소를 하거나 내가 또는 뭐 피의자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한 변호사님, 우리 그 형사 절차 안에서 보안 수사권이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. 네.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한 다음에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검찰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요. 경찰에서 송치한 것을 가지고서 이거는 바로 기소하기엔 좀 미흡한데, 무언가 증거가 부족한데 라고 판단해 가지고 다시 경찰로 넘기는 것을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럼 결국은 경찰에서 수사해서 이렇게 결론을 낸 거를 검찰에서 다시 한번 스크린 해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, 좀 부족한 게 있는지, 혹시 뭐 잘못 찾아보거나 판단한 거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제도인 거네요. 그렇지.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에 1차적으로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, 그 전에는 검찰에서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기소를 혼자 결정할 수 있었고요. 또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더라도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강제 수사를 개시해가지고 뭐 영장을 청구하던 무엇을 하던 사건을 잘 정리한 다음에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. 이제는 경찰에 1차적인 종결권이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아직도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바로 경찰로 다시 보안서를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하는데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이거 피해자가 신고하긴 했는데 이건 무죄인 것 같아, 아니면은 유죄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검찰로 넘겼는데, 검찰에서 유죄라는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보다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. 이거 재판 가면 깨질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통신영장 한번 쳐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볼까? 뭐 이렇게 이걸 하고 싶다면 예전에는 그걸 직접 했죠. 아니면은 바로 경찰한테 수사주의라고 해가지고 이것 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, 지금은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거죠. 그러면 경찰이 한참 조사해서 검사한테 갔다가 검사가 다시 한 달 안에 이걸 경찰에 보내면 또 경찰이 이걸 또 갖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또 검찰로 보내니라고 이게 왔다 갔다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핑퐁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수사기간이 뭐 천년만년 지금 길어지는 느낌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 제도를 제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, 검사가 바로 다이렉트로 본인이 직접 수사해가지고 그냥 바로 기소를 하면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는데, 이게 경찰한테 1차적인 수사권이 있고 또 종결권까지 있다 보니까 아까 뭐 배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이게 핑퐁이 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, 이게 또 담당자가 바뀌고 또 이쪽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은 이게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면은 이게 또 다시 송치하는 데까지는 또 하세월이 걸리는, 조금 예전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도 좀 일의 처리 속도가 좀 많이 늦어졌다는 느낌을 많이들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고소 대리를 하거나 또 제가 뭐 피의자를 대리한 사건에 있어서는 요새 말씀드리거든요. 한 1년 정도는 그냥 잊은 셈 치시고 좀 기다리시는 게 또 요새 좀 전반적인 트렌드고 사건 처리 속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, 그 대부분의 본인이 당사자니까 이분들은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, 난 빨리 무혐의를 받고 싶다. 안 그러면 또 고소대리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빨리 저 나쁜 놈을 빨리 법정에 세우고 싶은데 예전과 다르게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좀 불만?
네.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. 그렇죠. 유죄인 사람들도 내가 유죄 인정했는데 왜 결론이 안 나오냐.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. 지금 뻔히 유죄인데 지금 검찰에서 1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속이 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일단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이게 검경 수사권 분리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나온 용어고요. 요즘에 뉴스에서 뜨겁게 보안 수사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나마 이 보안 수사권을 검사에게서 없애자라는 논의가 지금 있는 거죠. 그렇지. 이게 작년에 이 검찰청법이 이제 뭐 폐지가 되면서 이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이 공소청한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아주 갑론을박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.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이유는 만약에 내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편파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제가 피해를 봤는데 그 가해자한테 이제 무죄를 해줬단 말이에요. 그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어요. 지금은 만약에 검사라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입장을 좀 돌아와 줄 수 있다면 보안 수사를 보내서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 사람 통장도 좀 조사를 하고요. 뭐 전화도 어디다 걸었나 물어보고요.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보안 수사를 보내서 혹시라도 제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그 가해자가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에서 내린 그 결론이 사실상 거의 끝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기소하냐 아니냐,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어쨌든 그걸 담당하는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이 무죄였던 결론을 유죄로 뒤집으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럼 조사하려면은 영장도 쳐야 되고 뭐 또 사람도 불러서 물어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부르는 것도 안 돼, 영장도 안 돼, 조사도 안 돼, 뭐 경찰에 조사시키는 것도 안 돼. 이렇게 되면 증거가 없어서라도 결론을 뒤집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구조잖아요.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부당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이걸 통제할 수 있을까? 그건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민생 사안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정말 잘못된 상황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. 우리가 이제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78년 만에 검찰청을 없앴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시 그 권한이 어느 정도 경찰로 넘어갔을 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충분히 지금 고안이 되었는가.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일선에 있는 변호사로서는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. 저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배 변호사는 피해자, 좀 고소인 측 입장에서 말했다면 저는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일단 경찰에서 한번 수사가 내려져서 이것도 기소 의견을 송치하면은 지금에서는 한번 이 검찰청에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이거 아무리 봐도 조금 법리가 이상하다거나 이거는 무혐의인데 왜 이렇게까지 기소 의견으로 왔지라고 하면서 다시 뭐 재수사를 내려보내건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 자체에서 좀 기소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 이런 게 없어진다면은 그냥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송치가 된 사건들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기소된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. 이 법정에 가는 스트레스 자체는 제가 옆에서도 많이 받지만은 정말 일반인들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피의자, 관점 피고소인 입장에서라도 좀 보안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들긴 합니다. 네네. 그 법원에서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찰 한 명의 또는 뭐 경찰 조직의 결론에 따라서 그게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이럴 경우에 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지 그걸 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. 좀 너무 3개월이면 촉박할 것 같은데? 네, 뭔가 보완책은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.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어쨌든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게 더 중요해질까요?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경찰 단계에서의 초동 대처가 나중에 재판에서까지 승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유능한 배 변호사를 선임하시던 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던 네. 고소 사건이건 피의 사건이건 초동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이걸 조사받아서 좀 우리한테 유리한 판을 끌고 가야 하는 그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.
대응을 굉장히 초창기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렇지. 네.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점에서 기왕이면 좀 시간을 앞당겨서 대응하는 게 예전보다도 더더더 중요해졌다.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지. 오늘은 일단 다들 요새 뉴스에서 핫한 이 보안 수사권 주제를 다루었는데 정말로 뭐 정부건 뭐 여당이 생각해서 폐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은 좀 10월달 전에 얼른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지금까지 한 변호사. 배 변호사였습니다. 안녕. 안녕.